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시는 분이죠. 서영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사랑하고 응원한다니까 갑자기. 감사합니다. 힘이 더 나시죠? 네. 자,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이제 소위에 상정도 됐고 네. 조금씩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어제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창원지검의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먼저? 뭐가 무서워서 아, 마무리를 못 짓고. 아, 네. 뭐가 무서워서 마무리를 못 짓고. 네,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어, 더 많은 집요한 수사를 해야 되죠. 김건희 씨 불러서 네, 진술을 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받았어야 하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건 못하고 또 그게 없어도 수사 보고서로 충분히 공천 개입, 여론조사 불법 네. 그리고 정치 자금의 문제 여론조사 받고 돈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 내역이 없어요. 예, 돈 준 내역 없고 네, 그 대가로 공천 줬다고 아. 하면 어마어마한 뇌물이고 그럼요. 공천 개입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정치 중립의 위반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거를 다 봐놓고 네, 조사해서 수사 보고서에 써놓고 아, 뭐가 무서워서 그 기소를 하지 못했는지 창원지검 속상해요. 속상해요. 예, 속상하고 그러나 제가 들어본 바로는 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강혜경 씨도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환 예. 교수도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예, 신용환 교수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강혜경 그리고 신용환, 김태열 등이 네.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다 제공하고 제공이 아니라 압수수색해서 다 봤잖아요. 다 가져갔죠. 예, 다 가져갔고. 네. 근데 뭐가 무서워서 누가 무섭게 한 거야 도대체? 누가 무섭게 한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과 또 그 수사관들과 네. 가지고 온 문제점이거든요. 강자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는 놓고 그랬으니 이제 이것을 꽃을 피워줘야지요 우리가. 그래요. 꽃을 예. 피워줘야 된다. 네. 국회 역할이 크다라는 예. 건데 창원지검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조사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원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창원지검에 있는 이제 수사 검사들도 보내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건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신용환 교수는 서울 외 지역에 아니 창원 외 지역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창원 외 지역이잖아요. 충청. 이준석도 불렀다 하고 윤상현도 불렀다 하던데 다 창원 외 지역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네. 거기서 한다면 다 부르면 와야지요. 김건희 부르면 와야지요. 뭐가 창원지검 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진작에 특수본부를 꾸려서 했어야 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위아래 권력 실세 볼 것 없이 다 싹 해서 수사했어야 하는데 네. 창원지검이 작긴 작고 약하긴 약하다 이런 아. 것을 여실히 보여줬으니 정유미 지검장 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너무 작아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우선은 왔으니 여기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저희들이 작업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네. 수사를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촉구를 계속 해야 예. 된다. 정유미 지검장 통화도 했었고 통화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통도 하셨다고. 아니 저희가 창원지검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내려가. 왜냐하면 창원지검에 수사를 하는데 예. 이거 김건희 윤석열 앞에서 수사가 멈춰선 것 같은 거죠. 윤상현들 소환했는지 우리가 몰랐어요.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관계자들 100명 정도 소환했다면 포토라인에 우리가 다 세웠어야죠. 몰랐어요. 예. 아무도 몰랐는데 도대체 뭘 한 겁니까? 황제 수사한 겁니까? 전부 다 포토라인에 세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 다 가고 관계자들 다 세우잖아요. 네. 몰랐어요. 몰래 수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몰래 수사하고 몰래 음. 감춰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11월 4일 수사 보고서가 나와서 결재까지 됐다고 하는데 결제까지 다 보고 저희 그게 지금 그게 숨겨두면 숨겨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 다 봤고 그래서 저희가 예. 창원지검에 내려가야 되겠다. 아. 대검은 항의 방문 한번 했고요. 그래서 창원지검에 내려가야겠다라고 네. 해서 계속 창원지검 쪽에 그 연락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그 우리의 그 저기 네. 수사 관련한 어허. 문제점 지적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쪽에도 우리가 내려가겠다, 법무부 쪽에도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와 대검 쪽에서는 네.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하지 줄 말라.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전략이 왜냐하면 있었어요. 뭐 박균택 의원이 대전지검장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불만을 제기해서 왔을 때 다 만나서 서로 소통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장 하던 분들도 다 이렇게 제기하면 설명하고 자기네가 그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원지검 내려가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원지검에서 정유미 지검장이 기자 간담회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중간 수사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내려가서 정확하게 명태균 씨 측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전부 다 들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내려가기로 한 거죠. 아. 그랬더니 어제 또 중간 수사 발표한다는 제보를 저희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내려갈 수는 없고 저희가 어제 내려간다고 했더니 어제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어제 한다고 해서 해버렸구만. 할 수 없이 네. 저희가 이제 내려가지는 못하고 네. 문제를 지적했죠. 제대로 수사했어야 된다. 제대로 수사해라. 아, 있는 창원지검이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 계속 틀어주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돼서 네, 국민들 볼 때는 이게 계속 묻혀 있고 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 보니까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네, 공천 개입 지난해 네. 김상민 검사를 좀 이 창원에 꽂아달라. 예. 공천에 사실상 그런 얘기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대단한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예. 주장이지만 뭐 예. 이 증거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뒤에서 공천 개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여지껏 들었던 게 후보 시절 얘기잖아요. 후보 시절에 가짜 여론조사, 불법 여론조사, 그 조작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게 몇 번 진행되니까 진짜 윤석열이 이기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형성되고 오세훈이 네. 명태균 씨 이야기에 의하면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끝내 나경원 이겼었는데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명태균의 명성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지던 것이 바뀌고 이긴다. 아니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이 누군데? 그냥 일반인 아닙니까? 저희 여론조사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지고 있는데 이기는 거 만든다 그러면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 이 명성을 들었고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도 네. 명태균을 수소문했던 거다. 그래서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 날 하는데 5월 9일 날 강혜경 씨 얘기를 통해서 명태균 씨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육성을 통해서 김혜경 아니 누굽니까 김영선 꼽아주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그때 한 얘기가 대통령 직전이다 이렇게 변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기 취임 전이다. 전이니까. 예. 그렇게 변명했는데 그랬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또 안 새겠습니까? 그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 권력을 그렇게 크게 잡았는데 저희는 예측하고 있었고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2022년 5월 9일의 얘기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니라. 나온 예. 게 지금 어제 나온 얘기는 2024년 2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얘기다. 그럼 요것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요 얘기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바로의 이야기인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 안 했겠습니까? 꽂아주라고. 근데 명태균 씨에게 꽂아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 그러면 네. 김건희가 힘이 센 거예요? 명태균이 힘이 센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김건희가 힘이 제일 셀 텐데 예. 명태균이 김영선을 위해서 버티고 있으니까 김영선 잠재워 주라고 한 이야기인 거죠. 참 지금 진짜 명태균 진짜 세요. 그러니까 이제 황금폰까지 지금 다 검찰이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이 김건희, 윤석열, 특히 이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부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그게 수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우선 황금폰은 최근 예. 것까지 들어 있었겠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로 올려 중앙지검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황금폰 그 포렌식이 끝났다는 이야기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황금폰 포렌식에는 뭐 여태영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 포렌식 안에 최근의 내용까지 다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걱정거리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의 포렌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또 장난을 쳤는지 이 장난을 쳤다면 창원지검의 검사들은 네. 검사 딱지 떼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그랬다면 이거 다시 찾아서 네. 수사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년이 없다. 이거 노영희 변호사도 말씀을 하던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이게 어떻게 노릇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맡겨둘 수가 없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명 씨도 아니 만약에 그런 상황 증거인멸 교사 주장까지 명 씨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특검이 답이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